그런 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혐의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누구입니까? 매우 초대철미한 A파트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은 이틀 만에 강제추행 합의금 3천만 원 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었고요. 골프장 고객으로 온 사람이 의뢰인의 엉덩이를 만지는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합의를 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던 상황이었고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을 때에는 가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우리 만나보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런 연락을 계속 해오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 주셨던 것들은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건 자체가 빨리 종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건을 넘겨받아가지고 곧바로 가해자에게 연락을 했고요. 가해자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이거에 대해서 형사 고소와 합의 중 둘 중 하나를 고려하고 있다. 당신은 어떤 절차를 희망하시냐? 라고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저희한테는 자기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 만나자, 밥 먹자는 연락을 했지만 그런 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혐의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누구입니까? 매우 초대철미한 A파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기 이전에 이미 상대방의 강제추행 혐의를 입증할 만한 CCTV 자료라든가 당시 현장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부인을 했을 때 저희가 먼저 상대방에게 부인을 하셔도 된다. 하지만 우리는 CCTV 자료도 있고 당시의 상황을 목격했던 증인들의 증언도 우리는 모두 확보된 상태다. 만약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경찰에 가서 우리가 가려보도록 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합의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상대방에게 당신이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하자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혐의를 부인하고 2차 가해까지 저지르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의금을 조율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희망하는 합의금은 3천만 원이고 이 합의금대로 합의를 할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바로 형사 고소를 할지 내일 오전까지 알려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해자가 중간에 한번 연락이 와가지고 너무 합의금이 많다, 사실 엉덩이에 한번 주무른 것도 아니고 만진 정도에 불과한데 3천만 원 합의금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자기는 이 합의금에는 합의를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그래서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제추행 범죄는 엄연한 성범죄고 절대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고 특히 고객으로 와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강제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우리가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은 물론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형으로 처벌을 받겠지만 성범죄로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형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든가 공기업에서 일할 기회 자체가 아예 박탈될 것이고 또한 신상정보가 등록될 것이고 취업자 명령까지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고려했을 때 그대로 합의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형사 고소를 당해서 처벌받는 게 좋은지 판단해 보시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날 아침에 바로 연락이 와가지고 합의금은 지급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저희한테 사건을 맡겨주신 다음부터 딱 이틀 만에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지급까지 완료가 된 사례입니다. 제가 피해자한테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피해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의사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 상대방이 정말 처벌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합의 없이 고소를 하면 될 것이고, 사실 피해를 입어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뭐 크지 않은 범죄처럼 보이지만 사실 업무를 하는 중간에 범죄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든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른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치료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치료비라든가 등등의 합의금을 받고 본건을 마무리를 할지 둘 중에 어떤 거를 더 진정으로 희망하는가,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만 합의 없이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합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희망하는 최소한의 합의 금액을 정해놓고 그 밑으로 합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두 가지 가이드라인을 먼저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상대방이 나는 그럼 최소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을 받으면은 합의를 할 의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저희는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마무리했었습니다. 네, 보통 상한과 하한을 의뢰인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요. 다만 의뢰인께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건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합의금은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물론 드립니다. 범죄 피해자분들이 가해자를 다시 마주치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저희가 피해자를 대리해서 합의서를 작성하고 가해자만 참석하게 됩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이틀 만에 강제추행 피해 합의금 3천만 원 받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안이나 동일한 피해를 겪고 고소를 해야 될지 합의를 해야 될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